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요새 학폭 이슈 핫하죠. 연예인들 학폭 이슈로 막 날아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예전에 이제 뭐 학폭 받은 게 있다가 이제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 뜨고 나니까 이슈가 나오는 거야. 너도 나도 미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폭했다. 근데 연예인들이 이미지로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학폭 이슈 터지면은 아무리 뭐 잘 나가도 그냥 민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정도를 넘은 신체적 접촉이나 따돌림 등이 있는 경우에 학교 폭력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피해 학생 측 또는 제3자로부터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각각의 부모님에게 학폭 신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학교 내 학폭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면서 당사자 학생들의 학생 확인서, 당사자 학생들의 부모 확인서를 받습니다. 학생 확인서는 피해 학생의 경우 피해를 받은 사실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가해 학생은 신고된 내용에 대한 본인 입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모 확인서의 경우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현재 아이의 상태는 어떠한지,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를 당한 가해 학생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학폭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러면은 조치 없음을 주장해야 돼. 이게 무죄 주장이에요. 난 학폭 안 했다. 내가 학폭을 한 것이 맞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면은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플랜 A.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학폭위로 넘어갔다면 학폭위 조치 처분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서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학폭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학폭을 하지는 않았는데 학폭으로 신고당했는데 학폭 인정하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그냥 나 억울해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요?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사람이 부모님에게 학폭한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안 그랬나 보다 하고 별 문제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진짜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학폭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신고를 할 때는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시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뭐 준비해서 신고해. 그럼 어떻게 학폭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학폭위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퉈야 해요. 내 말만 해서는 위원들이 안 믿어줘요.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학폭 행위 당시 현장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 예를 들어서 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대화 내역에서 신고된 학폭 행위 이전에 또는 이후에 서로 계속 막 친하게 지냈다든지 학폭이 있었다는 점이 추정되는 정황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경우야. 그리고 CCTV 또는 차량 블랙박스가 있는 곳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그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정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나 필요한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해서 학폭에 출석해서 내가 학폭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학폭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않고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죄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학폭을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뻗대면 조치 수위가 높아져서 가중처벌 받아요. 점점 센 거 받아요. 원래 받을 것보다. 먼저 플랜 A로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전제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그런 처벌을 바라지 않아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돼. 그게 무조건 전제예요. 피해 학생 용서를 못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학폭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2주 이상 뭐 다친 진단서 있으면 그것도 학폭위로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재산상 피해가 있으면은 이 재산상 피해를 바로 복구해 줬어야 돼. 아니면은 복구해주고 약속했던가. 그리고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면 안 돼요. 1회상에 그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그냥 학폭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보복 행위로 인한 어떤 학폭이면 안 돼요. 학교 폭력에 대한 뭐 신고, 진술, 자료 제공 이런 거 보복하려고 야, 너 나 신고했지 하고 막 괴롭힌 거야. 이걸로 또 학폭을 다시 엮여와.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냥 학폭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학폭위로 안 넘어가고 그냥 안에서 뭐 자기네끼리 화해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 학폭 조치를 안 받는 거지. 이게 플랜 A예요. 여기서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이게 필수 전제예요. 학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할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학교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학폭위로 넘어간 경우에는 학폭에 출석하여 반성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징계 결정을 할 때는 학교 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화해의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각 항목별로 0점에서 4점 있거든요. 이 점수를 매겨서 총점으로 징계를 결정해요. 이 총점이 나쁠수록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선처받으려면 이 점수가 최대한 낮아져야겠죠.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학폭위에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 반성의 정도는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화해 정도는 결국 피해 학생의 용서가 중요한데 피해 학생 및 그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피해 보상 등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까 학교 폭력 예방법의 목적이 뭐였죠? 가해 학생을 조지기 위한 게 아니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합산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가해 학생이 선도 가능성이 있어서 얘가 음지에서 나와서 양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싶으면 감경도 가능해요. 점수상으로는 퇴학이 나왔더라도 감경받아서 뭐 전학 아니면 그보다 더 약한 조치 뭐 그렇게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정상 참작 요소를 통해 학폭위 위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하거든요.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합의, 정상 참작 요소 주장이 중요한데 학폭위까지 온 상황이면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간의 감정이 상해서 직접 합의가 쉽지 않아. 그 중재자가 필요해요, 보통은. 어떤 것이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어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갓 위원이었습니다.